MTA가 향후 4년 내 9억 달러 규모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퀸즈와 브롱스 지하철에서 50대 남성이 괴한에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인 모녀가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 면접에 착수한 가운데 백인 남성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대주교통 시스템 및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4년 내 9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TA가 2027년과 2028년 합산 9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에 직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MTA 이사회는 어제 정기이사회 5개년 계획의 마지막 2년 동안 운영 예산이 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MTA 관계자들은 무임승차가 늘어나 운영 비용이 감소하고 예상 세수입과 상업주택담보대출 세금이 감소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현재 40%가 넘는 버스 승객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지하철 이용자의 14%도 비상구를 이용하거나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의 방법으로 요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MTA는 이러한 추세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8억 1,1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세수입 등도 7억 9천만 달러 감소로 예상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요금 지불이 MTA 운영 예산의 37%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26%로 줄었습니다. MTA 케빈 윌런스 최고 재무책임자는 승객 이용률을 높임과 동시에 무임승차율을 낮추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MTA 잔 올리버 회장은 무임승차율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개찰구를 주문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퀸즈와 브롱스 지하철에서 두 남성이 칼에 베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10시 50분경 브롱스 하이브리지의 167번 가역에 있던 남행 4번 열차에서 51세 남성이 칼에 베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남성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려 했으며 피해자가 그들을 제지하자 용의자들은 그의 얼굴을 칼로 베고 빠르게 열차 밖으로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열차에 머물러 149번 가역에서 하차했으며 이후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은 흰색 셔츠와 검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또 다른 용의자는 검은색 셔츠와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퀸즈 오존파크의 111번 가역 지하철역에서 58세 남성이 칼에 베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건 당시 두 용의자와 다툼에 휘말렸으며 이들은 남성의 팔과 이마를 칼로 베고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검은 재킷과 검은 마스크를 쓴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인 여성과 딸이 대학 교수인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경찰은 지난 29일 아침 7시 덴버 지역 사립대인 레지스대 영문학과 조교수 니몰라스 마이클 버스트의 집에서 아내 김모 씨와 딸이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김 씨의 딸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김 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편인 올해 44세 마이클 버스트는 경찰 조사에서 자다가 일어나니 아내가 침대에 쓰러져 있었으며 침대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팔, 머리, 몸통, 쇄골, 엉덩이에 멍이 들었고 양쪽 어깨와 얼굴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남편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손가락 관절에서 피와 멍이, 목에서 긁힌 자국이 발견됐고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피 묻은 장갑이 버려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마이클 버스트와 숨진 김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후 3개월 때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유권자표를 잡기 위해 갑자기 흑인인 척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해리스 캠프는 물론 유권자들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흑인 기자협회 행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을 인도계로만 내세우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흑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은 모르겠다. 그녀는 인도계냐 흑인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갑자기 인도계에서 흑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의미로 흑인 유권자들을 자극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인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대에 진학, 흑인 정체성을 지킨 것 등으로 미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매우 무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예전과 똑같은 낡은 정치쇼라고 지적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다름으로 분열을 조장시키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지도자, 불편한 사실과 마주했을 때도 적개심과 분노로 대응하지 않는 지도자를 가릴 자격이 있으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 대면 면접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조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으며 셔피로를 영입하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를 살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면접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과연 셔피로 주지사의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이미 지난주부터 부통령 후보군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일부 후보들과 화상 면접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리스 캠프는 오하이오주의 정 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7일까지 후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가급적 백인 남성 정치인을 선정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부통령 물망에 오른 인물은 가장 먼저 대면 면접 심사를 받은 셔피로 주지사를 비롯해 우주비행사 출신인 마크 켈리 애리조나주 상원 의원,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며 켈리 상원 의원이 인지도 면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는 켈리 의원이 지속적으로 노조에 대한 반감을 표시했다며 공개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의 과거 막말이 드러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음을 의식, 일단 부통령 후보에 숨겨진 결점이 없는지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논란 등으로 폐색이 짙었던 민주당이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으로 활기를 띠는 반면 트럼프 진영은 이를 허니문 효과라며 애써 평가절하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선거운동 현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조지 아틀란타 유세에 10,000명의 지지자가 운집하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열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바이든 사퇴 이후 일주일간 2억 달러를 모았고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바이든을 1%포인트 앞섰으며 7개 경합주 중 사실상 5개 주에서 앞서는 등 지지율도 급상승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열기가 2008년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도전 당시와 엇비슷할 정도로 뜨겁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 상승세를 새로운 인물 등장에 따른 일시적 현상, 즉 허니문 효과이며 조만간 이 같은 프리미엄을 사라질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허니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유권자들이 후보 교체라는 이례적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책적인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책만 되풀이한다면 실제 득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소셜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유튜브, 메타, X, 틱톡 등 소셜미디어 운영사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무법천지에 노출돼 있다며 사익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 실험을 하고 빅테크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90일, 반대 3표로 어린이와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법안과 어린이 온라인 안전 법안 등 2건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칼리드 모하메드 등 3명이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9.11 테러 모의 혐의로 쿠바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수감되어 있는 칼리드 세이크 모하메드 등 3명이 군사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3명은 사형 대신 종신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기소장에 적시된 대로 2,976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혐의 등 군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체포됐지만 CIA가 이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못했고 사전 심리 절차만 10여 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이들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증거의 적법성 논란이 계속돼 온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뉴욕타임즈는 군사법원이 유죄 합의를 승인했지만 군 배심원단이 피해자 증언 등 증거를 청취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내년에 약식 재판을 통해 종신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신뢰도가 낮아진 보잉의 항공전자시스템 객실 정비 제조사인 라켈 콜린스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돼 오는 8월 8일 취임합니다. 그동안 보잉은 737 맥스 항공기 2대 추락으로 346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737 맥스 기종의 중대한 소프트웨어 결함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했다고 판단돼 법무부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보잉은 연방항공청을 속인 혐의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재 보잉은 737 맥스를 포함한 신형 항공기의 생산과 인도 속도가 저하되며 보유 현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 있으며 747 맥스 기종의 생산도 매달 38대로 제한돼 있으며 수년간 외부 감시자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금리 동결 발표와 동시에 9월 금리 인하를 예고, 증시가 폭등했으며 9월에 최대 0.5%포인트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금리 동결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다음 회의인 9월 회의 때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고 강조,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명시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여러 경제 지표가 물가 상승률 둔화와 견고한 고용시장 유지 사이에서 위험을 피할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가 문제라고 지적, 균형이 깨지려 한다면, 즉 경제 위기 가능성이 있다면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깜빡이를 켬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9월 인하는 기정사실이며 인하폭을 0.25%의 2배인 0.5% 빅스텝을 취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 때 9월에 빅스텝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0.5%포인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다만 올해 내 남아있는 세 차례의 회의 때 각각 0.25%씩 낮추느냐 아니면 경제 위기를 우려해 0.5% 빅스텝과 한 번의 베이비 스텝 뒤 그 효과를 관망하느냐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명확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함에 따라서 어제 뉴욕 증시는 듣고 싶었던 말임을 반영하듯 2% 이상 급등했고 정치적으로는 이 같은 발언이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지역 한인은행 중 뉴뱅크가 2분기까지 순이익이 455만 달러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은행인 뉴뱅크와 뉴밀리니엄뱅크, 하나은행 등의 2분기 말 기준 FDIC가 공개한 콜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뉴뱅크는 2분기까지 순이익이 455만 달러를 기록했고 뉴밀레니엄 은행은 350만 달러, 하나은행은 146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산 규모로는 뉴밀레니엄 은행이 8억 6,18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뉴뱅크가 6억 5,422만 달러, 하나은행 5억 2,482만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금도 뉴밀레니엄 은행이 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뉴뱅크, 하나은행 등의 순이었으며 대출도 뉴밀레니엄이 7억 4,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뉴뱅크, 하나은행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뉴밀리니엄뱅크의 예대율이 99.7%로 사실상 대출이 예금과 맞먹을 정도로 많은 반면 하나은행은 예대율이 86%, 뉴뱅크는 69.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부실 대출 비율은 뉴뱅크가 2.11%로 가장 높았고 뉴밀리니엄은 0.50%였으며 하나은행은 0.03%로 사실상 부실 대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전체 한인은행 중 메트로시티, PCB뱅크, 신한아메리카, 퍼스트 IC뱅크, CBB 등 5개 은행의 예대율이 10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1위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는 예대율이 92.6%로 한인은행 중 비교적 낮았지만 미국은행 평균보다는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성장기 아이들의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약 15만 명의 어린이와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는 어린이는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어린이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오메드 센트럴 영양학 저널에 실린 어린이 청소년의 아침 식사 빈도와 삶의 만족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아침 식사를 한 참가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은 아이들은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연구 조사 대상 42개국 중 포르투갈에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하는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가 1위, 루마니아에서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아이들이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적절한 아침 식사는 최적의 인지 기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제공하며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차는 2024년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일부 제품의 에어백과 전기 시스템을 시정하기 위해 리콜을 한다고 발표했으며 해당되는 차량은 49,719대입니다. 어제 새벽 1시 44분 뉴저지주 헌터든 카운티 캘리포니아인근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뉴저지에서 지난달에만 모두 6차례 지진이 발생해 미 북동부 지역에서도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2025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현 에릭 아담스 시장을 비롯해 스캇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등 최소 4명이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합니다.
페이스북 모 회사인 메타가 텍사스주가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소송에서 14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2010년대에 페이스북에서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하고 해당 데이터를 축적 사용했는데 이는 사전 동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3세와 14세 소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7세 남성이 퀸즈 검찰에 체포됐으며 경찰 관련 비영리 단체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한인들이 많이 찾는 롱아일랜드 루즈벨트 필드 쇼핑몰 인근 숲속에서 사체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X세대와 밀레니엄 세대가 그 이전 부모 세대들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지만 암으로 사망할 위험은 전 세대보다 안정화되거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서 미 증권시장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9.2% 상승, 2년 내 최대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0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